최근에 버핏이 연례 주주 서한을 공개했는데 제가 또 지금 같은 조정 변동성 장에 배울 게 많더라고요. 버핏이 이번에 대놓고 또 부자가 되는 비밀을 공개했으니까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링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세요. 영어지만 아무 상관없습니다. 번역기 돌릴 수 있고 숫자만 몇 개 보면 되는데, 첫 번째로 60년 넘게 이걸 공개하는 겁니다. 매년 주주 서한을 씁니다. 거의 부자 되는 답안지 같은데 우리가 지키기 어려워서 그렇죠. 일단은 버핏의 주주 서한 첫 번째 페이지를 열어보시면요, 수익률이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근데 이게 진짜 엄청난 자신감인 게 S&P 500하고 버크셔에서의 연간 수익률이 1965년부터 2021년까지 쫙 있습니다. 그냥 대놓고 보라는 거죠. 자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워렌 버핏이 말한 게, 우리가 지금 시장 대비 연평균 수익률 2배 벌렸다. 그것도 누적으로 매년 20%씩. 여러분 아시죠? 복리로 1%만 벌어져도 20년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벌어지는데 시장 수익률을 평균적으로 2배씩 따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것 같고요. 여기 셀 수가 없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시장이 3만 %인데 워렌 버핏은 350만 %인데, 여기 보시면 느끼는 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워렌 버핏이 연평균 수익 20% 냈다 그러면 매년 20% 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들어가서 꼭 한번 보세요. 워렌 버핏이 닷컴 버블도 겪었고 인플레이션도 겪었고, 지금 우리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 인플레 2차 5.1 파동, 긴축, 금융위기 다 겪은 사람인데 그때 연간 수익률이 다 나와 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도 시장보다 못했을 때가 많고 50% 폭락했을 때도 있고 결코 평균처럼 움직인 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워렌 버핏은 따박따박 20% 돈 버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일단 핵심이 하나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정말 꾸준히 돈 버는 건 워렌 버핏도 못하는데, 그리고 반토막도 나는 사람인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결국은 시장을 이기고 하는구나. 이게 장기 투자의 힘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또 이것도 공개해놨어요. 주식 얼마에 샀는데 지금 얼마 벌었는지까지 다 공개되어 있는데, 애플 산 비용 대비 5배 올랐습니다. 애플을 2016년부터 샀는데 5배 오른 거고, 제가 한번 쭉 봤는데요, 산 기업 중에 손해보고 있는 게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탑10 중에 아멕스라고 하는 카드 회사도 20배 벌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3배 이러면서 쭉쭉쭉 벌었는데, 가장 최근에 산 쉐브론도 이번에 유가 많이 올라가지고 한 30% 벌었고요. 그나마 딱 하나 손해본 게 버라이즌입니다. 워렌 버핏이 버라이즌만 평단가보다 아래에 있어요. 손해보고 있는데, 지금도 제가 보니까 2012년부터 10년 동안 워렌 버핏 수익률이 다시 또 시장을 넘어섰더라고요. 나스닥 따라잡으면서. 작년, 재작년에 워렌 버핏이 또 그렇게 조롱받고 그랬었는데 또 이렇게 앞서 나가면서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65년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코드로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인증하면서 매년 자기 성과 공개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이 대놓고 비밀을 매년 공개하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반성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일단 종목 선정이 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지속적인 경제적 이점과 인류 CEO를 겸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래요. 저는 이게 종목 선정 기준이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해자,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남들보다 잘 나가는 경제적 이점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해자가 있어야 되는 기업 1번, 그리고 CEO, 경영진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과 2번이 충족되는 기업에 투자한대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 더 와닿는 말인데, 찰리 먼거 이 부회장 오른팔과 본인은 주식 고르는 스탁 피커가 아니고 비즈니스를 고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보고 투자하는 거지 주식이 뭐가 좋을지를 보지 않는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소유하라는 말을 계속 강조했고요. 단기 흐름에 흔들리지 마라. 장기로 가져갈 거를 이 위에 두 가지 기준으로 체크해라. 이렇게 말을 해줬고요. 지금같이 앞이 안 보일 때 한 번 더 저도 보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내일 뭐가 오를까 이런 것도 좋지만, 또 장기 계좌에 또 넣어둘 주식을 고를 때 이렇게 레코드로 보여준 사람이 대놓고 계속 매년 말 안 받고 공개하는 내용이니까요. 또 재밌는 말인데, 이거 버핏이 솔직하게 인정하니까 좋더라고요. 버핏이 맨날 뭐라 그러냐면은 미국이기 때문에 좋대요. 그러니까 미국 예찬론자가 아니라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에서 운영됐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걸 인정해야 된대요. 우리 고향인 미국이 없었다면은 오늘 같은 모습에 도달하지 못했을 거래요. 그래서 미국 깃발 보면 고맙다고 하래요. 버크셔 해서웨이 비판하시는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면은 저 사람은 미국인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 나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주식했기 때문에 돈 벌었지 나는 미국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했어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버핏 책 보고 한국에 적용하면 하나도 되는 게 없다고. 저도 그래서 한국 주식 안 하는데, 제가 버핏 책 보고 미국에 투자 대가 보고 한국에 투자하면 저는 하나도 적용되지가 않더라고요. 해자를 가진 기업 뭐 이렇게 몇 개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건데, 그러고 작년 주주총회 때도 한 말이 기억이 나요. 미국의 하락 배팅 함부로 하지 마라. 전 이때 느꼈거든요. 머리에 뭘 한 대 맞은 듯이. 이때 제가 라이브로 봤어요. 이때 코로나라서 라이브로 했는데, 절대 미국의 하락 배팅하지 말라고 이 말하는 버핏 할아버지의 그 마음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젊을 때 하락 배팅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한 거예요. 인버스 곧버스 했다가 많이 잃어본 것 같아요. 버핏도 개인적으로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함부로 미국에 숏했다가 큰일 난다. 그래서 물론 지금 조정장에서는 이런 말 들으면 또
또 아닌데 하락해서 많이 벌었는데 하실 수 있지만 길게 봤을 때 잘못해서 주식회사 미국에 하락 베팅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 쉽지 않다.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아마 돌아오는 주에 기사 많이 나올 텐데 워렌 버핏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애플을 인정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축이 4개가 있는데 4개의 거인이 있는데 4대 거인 중에 애플이 두 번째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애플 예찬한 거죠. 그래서 약간 봤을 때 애플이 이제 안 팔겠다고 약간 선언하는 느낌인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통 다들 은행이나 보험회사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인프라 회사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는데 이게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도 인프라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아이폰이라는 그 기반, 하드웨어, 그러니까 21세기 이 시대의 인프라 같은, 철도 같은 존재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애플을. 그렇게 4개의 기둥이라고, 4개의 거인이라고 했는데, 이건 아마 많이 버핏 들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자기 투자의 비결은 보험사였다. 보험사에서 고객들이, 이걸 플롯이라고 하는데 고객들이 낸 보험료 갖고 투자했다고 하잖아요. 절대 현금 흐름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버핏이 부자 됐던 비결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걸로 버핏 사기다 이러는 분들 많은데, 여기 보시면은 워렌 버핏이 일찌감치 보험회사를 여러 개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고객들이 낸 보험료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보험사에서 나오는 고객들 돈 덕분에 55년 동안 비용 한 푼 없이 대출 이자도 없이 고객들 돈 가지고 나중에 보험 지급할 돈으로 레버리지 투자했다는 거죠. 남들은 레버리지 투자하려면은 막 마통 뚫고 신용대출하고 막 연끌해야 되는데 아주 마음 편히 했다. 근데 그 현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험사 덕분에. 그래서 이제는 다른 회사들이 이거 알아도 복제하기 어려워. 못 따라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구적인 우리의 해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플 두 번째. 야, 어느 정도 강력하길래 애플이라고 하는지. 애플에 나오는 이 엄청난 현금 흐름이 거의 보험사급이라고 이제 좀 치켜 세워주는 것 같아요. 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애플이 우리 회사의 두 번째 축이 됐다. 그러니까 애플을 인프라 중에 하나로 보는 것 같고, 세 번째가 버크셔가 대주주로 있는 거의 인수한 철도 회사. 이건 미국의 동맥. 서부 동부 가로지르는 철도일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을 때 완전 수혜주죠. 인프라, 그리고 에너지 회사, 수익 엄청 늘었다 이러면서 4개 다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보험이라는 금융계 인프라, 애플이라는 IT계 인프라, 미국인들이 안 쓸 수 없는 아이폰 뭐 이렇게, 그리고 철도 회사, 에너지 회사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색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이 또 다시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금 보유 얘기도 했어요. 일단 냉정하게 말해서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흥분시킬 만한 투자처가 없다. 그러니까 버핏이 봤을 때 이분은 엄청 까다롭잖아요. 저는 평균보다 내려가면 싸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거의 역대급 하락이 아니면 잘 안 사니까 지금은 진짜 투자할 만한 기업이 안 보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80% 이상 주식 투자하고요. 개인적으로는 항상 주식 100%, 타이밍 재는 거 안 하고 100% 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체로 소유하거나 지분을 장기 투자할 대상을 찾지는 못했대요. 이게 너무 고통스럽대요. 밝혔습니다. 현금 갖고 대기하는 거 썩 즐겁지 않대요. 고통스럽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찾으면 투자하겠다라는 의도는 밝혔는데 지금 버크셔는 8대2 비중 유지하고 있대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비밀 아닐까요? 현금 흐름도 만들어 놓고 또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기회가 오면 벌처럼 쏴서 인수하는 참 그런 꿈 같은 얘기를 또 한 것 같고, 그래서 살 거 없으니까 주주들한테 돌려주자 해가지고 2020년, 2021년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공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총 10% 날라갔어요. 10%가 소멸됐습니다. 엄청 사들인 거죠. 총 발행된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의 10%를 사서 소각시킨 겁니다. 엄청난 거죠.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그래서 버크셔 주주들은 실질적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10% 더 소유하게 된 셈이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확대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식이 제일 매력적이라고 보는 거죠. 주주 친화적인 회사가 되는 거. 그래서 저도 찾아봤는데 원래 버크셔 해서웨이가 매년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요 속도였는데 코로나 때 돈 들어온 거 가지고 더 빨리 한 겁니다. 자사주 매입을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계속 선순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끄떡 없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 보면서 배우는 게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코카콜라 배당률이 50%인 거 아세요? 50%? 이거는 약간 사채도 아니고 제가 이제 볼 때마다 놀랐는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코카콜라 4억 주 보유하고 있는데 매일 2억 원이 넘는 배당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때 1988년부터 1994년 동안 13억 달러치 샀는데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이 86억 달러니까 원금 회수하고도 한 7배 이상 배당금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시세 차익은 10배인데 코카콜라 평단가가 3불입니다. 3불. 근데 지금 찾아보시면 코카콜라 연 배당이 1.7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당률이 50%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와, 진짜 쓰는 돈보다도 빨리 들어올 것 같지 않으세요? 50%. 저는 이거 보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현금으로 얼마나 즐거울까? 또 주식 떨어지면 사야지 이러면서. 그리고 또 지금 버핏이 다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저는 애플 같은 거죠. 개인적으로. 왜냐면 애플 워렌 버핏 평단가가 40불이거든요. 40에서 45. 그래서 지금 시세 차익이 5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애플 사시면 배당률이 0.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배당주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이 산 가격대에서는 배당률이 2%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도 이렇게 샀거든요. 샀다가 묻어두면 5년 10년 뒤에
애플이 이제 코카콜라처럼 되면서 배당률이 50%막 되는 거죠. 코카콜라 지금 20년 넘게 들고 있었으니까 나중에 막 애플도 배당률이 못해도 10% 넘어갈 것 같지 않으세요? 워렌 버핏 평단가에서. 그럼 이제 나중에 여기서 나오는 현금으로 배당금으로 막 또 인수하고 아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매력이 아닌가, 장기 투자의 하나의 또 축이자 매력이지 않은가, 또 워렌 버핏이 계속 공개하지만 아무나 따라하기 어려운 비밀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도 결국은 주식해서 돈 버셔가지고 어딘가에 묻어놓고 좀 따박따박 돈 받으실 거 항상 고려하는데, 버핏은 물론 버핏도 젊을 때 많이 불려가지고 한 것도 있죠. 많은 전략들이 있지만 저도 그래서 역시 묻어놓고 평단가 싸게, 그래서 제가 평단가 싸게를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좋은 주식을 최대한 싸게 사가지고 한 주라도 더 사서 배당 따박따박 나중에 받으면 야 그거 진짜 괜찮더라고요. 일찍 사놓는 그게 1년 2년 지날 때마다 흐뭇하더라고요. 그 장기 보유하게 하는 힘을 버핏은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느꼈고요. 마지막으로 멘탈 관리까지 해줬어요. 편안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뉴스 보고 흔들리거나 사람들 수다 막 사람들이 떠드는 채팅방 가서 그 소음 들으면서 흔들리거나 아니면 무조건적인 어떤 장밋빛 전방에 흔들린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꿀잠 투자하라는 거죠. 무리해서 투자하지 말고 편안하게 해야 오래 갈 수 있고 결국은 좋은 성과 내지 않겠냐라는 거를 말한 것 같아서 또 한번 저도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도 한번 공유 드리려고 열심히 읽어서 가져왔는데, 이제 꿀잠 포트폴리오가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주식, 그러니까 지금 시황이 어떻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금리 인상기에는 금융주 사라, 뭐 전쟁이 날 것 같으면 방산주를 사라 이러는데, 사실은 자기가 제일 잘 아는 주식을 사서 모으는 개념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자산 배분 이런 것도 좋은데 저는 이제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잠이 오려면은 내가 모르는 주식 사서 불안해하는 것보다 그게 나아가지고 계속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도 올려둘 테니까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페이지 클릭만 여기 하시면은 워렌 버핏이 연간 수익률이 어땠는지 쫙 나오는데요. 한 페이지 나오거든요. 그건 보셔도 이분도 그렇게 반토막 나고 닷컴버블 겪고 어떻게 이걸 주식을 안 팔고 견뎠지 막 싶을 정도로 좀 존경심이 지금 같을 때 들기도 하고, 조정장에서 보시면 또 도움이 많이 돼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